네, 저는 옥천신문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취재기자로 입사를 해서 현재 한 16년 차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임이사 맡고 있고, 이름은 권노성이라고 합니다. 1989년 9월 30일 날 창간한 신문사고요. 옥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은 이제 건강한 지역 공론장 형성, 이거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주간지예요. 주간지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매주 금요일에 신문이 나오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집중적으로 보통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고, 목요일에는 마감에 집중을 하고, 금요일에서 일요일, 주말에는 당직 기자가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취재 기자로 연차를 쌓아가다 보면은 그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본인이 끌고 가는 것들이 생겨요. 뭐 작은 학교 이슈다, 아니면은 그다음 뭐 통합복지 이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뭐 정치 의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의제를 끌고 가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것들을 앞으로 주 단위로 다음 주에는 뭘 보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뭘 보도하고, 그 다음 달에는 뭘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요. 각 기자들별로 맡고 있는 이슈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는 뭐 편집국장이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역사에서 막 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만들어 가는 방식입니다. 그걸로 지역사의 평가도 받고요. 그러면 기자가 스스로 취재 아이템을 선정해서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6년 전 당시에 이제 풀뿌리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그때 한참 이렇게 좀 학생들, 저도 대학생 때 유행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풀뿌리 운동으로 언론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역신문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옥천신문을 알게 됐어요. 옥천신문을 알게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활동하면서는 확실히 이제 지역하고 지역 언론이 이제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지역사회의 이제 변화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수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사실 옥천신문에 제가 있는 이유도 뭐 하는 일은 취재 편집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지역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서 지역사회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저는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신문을 볼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지역신문 분명한 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을 이제 해지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보시던 분이 요양원에 입원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얘는 눈이 아파서 신문 글자를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역신문이 정말 근데 필요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옥천의 이야기를 제대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취재하고 보도해주는 것들은 많지 않잖아요. 뭐 전국의 언론사, 방송사, 하여튼 뭐 신문사, 방송사, 뭐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내 삶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은 드물거든요. 거기서 사실 희망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끊는 게 신문 볼 게 없어서 끊는다가 아니고 못 보겠어서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좀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유기기도 하지만. 뭐 일단은 저는 종이신문하고 지역 언론은 범주가 다르다는 걸 먼저 좀 전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속 언론의 개혁, 언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전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도구. 도구에만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유튜브든 종이든
온라인이든 SNS든 아니면 뭐 뉴스레터 형태가 됐던 참여형이 됐던 뭐가 됐건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되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천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본질, 언론사의 본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고 저희들도 뭐 디지털에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언론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론은 거기에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인터넷에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옥천 얘기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옥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옥천에 정말 크고 작은 일이 정말 버라이어티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매주 난립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실 그 지역신문,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뭐 세련되지 못해요. 최근 트렌드를 막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뭐 자본에 있어서도 많이 딸리고 인력에 있어서도 많이 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종이는 불편하다고 하는데 또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볼 게 있으면 봐요.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본다. 내가 필요한 정보면 본다라는 거는 그 전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돈을 내고 봅니다, 사람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신문의 미래는 저는 뭐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근데 종이신문이 어렵다, 지역신문 어렵다는 얘기는 제 입사하기 전부터도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곧 망할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지역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옥천 사람들이 옥천신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옥천신문만의 특별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신문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저희는 정말 주민들한테 친숙한 신문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취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제보가 왔냐면, 제가 오전에 온 제보만 쭉 보면 모 아파트에 생강기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안 됐대요. 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신문에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들이 오늘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데 취재해달라, 와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길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한전에 전화했더니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한다. 신문에서 와가지고 저기 위험하다, 취재해달라, 이런 식이에요. 이거 그냥 정말 그냥 전화해요. 전화하셔가지고 대뜸 그 기자들 바쁘잖아요. 대뜸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막. 취재하러 네네, 취재하러 오라고 그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게 저희는 저희한테 제일 큰 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자들은 최대한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네. 이 옥천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게 옥천신문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 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언론사 기자들을 만날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옥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와서 본인을 얘기하고 따지든 자랑하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옥천신문의 모든 보도는요, 옥천 사람들의 입장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다 다루거든요. 우리 지금 기자 한 명이 평생학습이 지난주에 독일 갔다 왔는데, 그 기사도 독일 많이 가죠. 독일 뭐 평생학습을 많이 가잖아요, 기자들. 근데 나오는 기사들은 완전 다를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옥천 사람들의 시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옥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옥천을 저는 그 지역사회가, 언론이 지역사회를 대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대청호에 있는 저기 물을 대청호를 가지고 옥천 사람들 시각과 대전 사람들 시각은 정반대예요. 옥천 사람들 대청호는 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저기 저 물 그 땅도 뺏기고 강제로 이주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곳이고, 대전 사람들한테 대청호는 본인들이 상수원인 거죠. 당연히 깨끗하게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언론들이 대청호에 대한 얘기를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상류민들의 입장을 담는 경우는 잘 흔치 않아요. 아무래도 네. 실제 기자분들이 옥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있습니다. 저희도 뭐 여론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들을 보내주시면 뭐 사회상규상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다 실어드리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하죠. 예전에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라고 해서 거기서 옥천신문 읽기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걸로 연말에 기자들한테 상도 줍니다. 네. 다양한 뭔가 네. 지역사회에 네. 이렇게 같이 만드는 그런 네. 언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저희들의 그런 생존 전략은 옥천 사람들 누구나 옥천신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옥천신문은 그 사람들, 우리 옥천 사람들이죠. 옥천 사람들의 시각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대책을 얘기하고 비판을 하던 뭐 칭찬을 하던 옥천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 저는 이게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누가 이제 내가 뭐 언론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 본인의 자아실현이든 아니면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것이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경험해 보지 않은 거니까 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막연함도 있긴 한데 언론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한번 해보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아주 사람 못 살 곳 그런 곳 전혀 아니고 꽤 보람도 큰 곳이고 재미도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바뀌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취재를 하고 그 문제를 바꿔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어느샌가.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플랫폼은 계속 바뀔 거다. 그 플랫폼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남에게 듣고 싶어한다.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보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어느 사회든 앞으로 지금 사회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단순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쉬운 길은 아니지만 네. 같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네. 또 보람도 있는 네. 그런 일이라고. 네.